예, 오늘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10살 이하 어린이와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대구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과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마스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이 됩니다. 약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1과 6인 분들이 1인당 2매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번 주는 그렇게 2장밖에 살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이 중복 구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빠르면 그 정도 구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될 것 같고 일단 약국이 네.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만에서는 먼저 한 달 전부터 시행이 됐다 하는데 일단 이런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돼야지 이 제도가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한 제도 효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수요가 촉발이 된단 말이죠.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이제 대만에서 환자 발생한 이후에 1월 21일 날인가요? 바로 이제 마스크 이제 관련된 정책이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24일부터는 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생산과 관련된 또 이 지원 또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요. 또 그리고 약국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1인당 일주일 뭐 3장씩 구매하는 정책이 진작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현재 한 하루에 820만 정 정도로 만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인구의 한 55% 정도가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초기부터 이런 이웃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 오브제를 처음 도입한 그 취지가 대규모 행렬로 이제 줄을 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나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던 건데 오늘 첫 시행이었고 저희 기상캐스터도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모습을 네. 좀 취재를 했습니다만 문 여는 약국들이 좀 각각 좀 더 다르기도 하고 약국 시간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문을 열면 거의 뭐 줄을 좀 섭니다만 기존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 네. 20분 정도 만에 바로 이게 다 팔려서 이제 마스크는 품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예, 이 대리 구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완책이 마련이 됐는데 만 10세 이하 그리고 80세 이상일 때는 대리 구매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전히 구멍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인 보완책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약국이나 마트에서 이제 마스크가 판매가 되는데요. 하루에 이제 약국이나 마트에 이제 제공되는 물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그 가서 이제 또 줄을 서다 보면은 바로 물건이 다 팔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에 그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을 좀 지정을 해주고 그걸 보고 이제 앱으로 찾아갈 수도 해주는 장치도 필요하겠고요. 예. 또 대리 구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세가 드신 80세 이상 연령층 또 11세 이하의 아동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태어난 연령에 맞춰서 또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60년생이다. 그런데 이제 자제분이 뭐 90년생이다. 그럼 날짜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이니까 똑같죠. 관계 없는데 예. 만약에 92년생이다. 그러면은 92년생 아동을 위해서는 또 그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내지는 3번 가야 되고 또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같은 동거인에 또 한해서만 예. 또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거동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또 자제분들이 대리 구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일단 좀 한번 보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거 그 부분 또 80세 이상이라는 그 기준 부분 또 출생연도가 같은 동거인이 아마 한 가족 내에 살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본에 갇힌 수색료도 갔더라도 또 그에게 맞춰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아마 좀 가장 큰 불편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총리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공무원들 특히 면 마스크를 좀 착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도 네.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한참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총리께서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믿고 면 마스크도 제대로 잘 관리 소독해서 착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그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실 분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라든지 또는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들 또 불가피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로 제한을 하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직장 내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주변에 이제 기침 감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 마스크를 착용하되 면 마스크의 그 입과 닿는 부분에 꺼즈를 한 3-4장 정도 겹쳐서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면 마스크를 통해서 배출되는 침방울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한일 입국 제한 조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일 모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일본이 먼저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그리고 2주간의 입국자에 대한 대기 조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다 보니 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의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일본의 방역 체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일본의 현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대책은 저희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뭐 낙제점을 면할 정도 수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하루에 한 15,000건 이상 검사를 하는 데 반해서 예.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부랴부랴해서 뭐 한 3,800건 정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검사 건수도 누적 검사 건수를 보게 되면은 한 8,000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하루에 10,000건 넘잖아요. 만 건 정도를 예. 검사를 해서 한 8만 한 18만 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죠. 예. 그리고 또 보건 그 지침에서도 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워낙 엄격합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여유가 있는 그런 검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환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이 확인된 환자 수가 예. 실제 지금 보건 그 관련 전문가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그 현재 환자는 실제 환자 수의 10분의 1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할 네. 정도라고 보여지죠. 예.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가 그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문제, 그건 상당히 좀 그 잘못된 부분이고 예. 또 사전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관계 전문가하고의 협의조차도 없이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 예. 부분 역시도 이웃 나라인 우리 정부에서 볼 때는 좀 투명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부분에 좀 신뢰가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물론 이제 코로나 이 확진 상황이 진정이 돼야지 양국 관계도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자국 민원을 위한 조치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확진자 수가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뭐 100단위 아래, 뭐 50명 아래까지 뭐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의 통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그 통계 집계 방식도 수시로 들락달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대사 쪽에서도 중국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지원, 마스크랄지 네. 이걸 뭐 외교부에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 지원해 네. 주겠다 네, 중국 네. 쪽에서. 글쎄요. 그러면서도 한국인 격리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표리부동한 중국의 모습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중국의 그 완벽한 거의 뭐 그 봉쇄 정책, 지역 주민들이 집 밖에 일체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감염이 의심될 만한 그런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자의 감소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각 성별로 그 유입되는 인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중국의 각 성에서는
자국민에 준하는 그런 정책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조치가 잘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갑자기 뭐 수천 중국- 명씩 나오다가 뭐 중국의 100명, 50명 입장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 물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예. 이제 통화하시면서 많은 그런 우호적인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 우리가 또 마스크도 지원을 해주고 예, 맞습니다. 또 보호복도 지원해주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입장에서 좀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런 마스크라든지 보호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수요 공급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제 갖고 우리 외교 당국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방역 단계는 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대구였는데 대구가 확산세가 확실히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 확산 추이도가 둔화세에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발표도 네.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전체 이 확진 환자 수가 500명대에서 400명대 예. 그리고 어제는 300명대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는 결국은 이제 확진 환자 수의 이런 일일 그 발생 건수가 예. 어떻게 보면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확진 환자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집단 발병 양상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또 실제로 이제 검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는 조금은 좀 이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지역 내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 내에서 소규모 발생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일단 찾고, 그다음에 이제 격리하고, 예. 그다음에 치료하고. 이 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은 앞으로 새로운 환자 발생 양상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인가요? 이 당국자들이 1, 2주가 중요하고 뭐 분수령이고 그 1, 2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벌써 1주가 지났어요. 네네. 그러면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네.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상 질병과 관련돼서는 이제 감염병은 잠복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죠. 예. 31번 환자가 16일 날 종교 활동을 했죠. 그 대구 신천지교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잠복기 2주가 지난 시점, 그리고 또 2주가 지나는 시점.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예. 그런 기간이 되는데요. 네. 그런 기간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천지교와 관련된 2차 감염, 3차 감염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좀 봉쇄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요. 어제 저녁에 6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 가는 걸 거부했어요. 대구 네.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결국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의료진을 좀 밀치고 네. 아니 뭐 몸싸움 내지 비슷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그 시선에서 벗어난 거죠. 네, 네. 아, 글쎄요. 생활치료센터, 물론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 뭐 이거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특히 감염병과 같은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의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또 예. 이런 심리적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된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예. 그분들이 이런 방역 당국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94명 아파트 주민 중에 146명, 94명이 신천지 교인이고 그중에 46명,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나왔다 그러죠, 확진자가. 네. 물론 신천지 교인인지 알았는지 그걸
대구시 쪽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네. 방치를 했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런 집단 시설이 신천지 집단 비슷한 거주 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럼 빨리 네. 좀 찾아내야 된다. 아까 찾아내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 환자가 이제 19일 날 확인이 됐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 역학조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 그 한마음 아파트에서 그렇게 많은 그 신천지 교인이 환자로 확진된 사실을 뒤늦게 이제 알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역학조사의 기본은 그 발생 지점을 지도에 이제 매핑을 하는 절차가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도 만약에 초기에 이제 그런 매핑이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은 초기부터 바로 이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격리가 가능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 대구시 그 이 방역 당국에서 이거 파악을 하고 아파트 전체를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한 부분들은 예, 예.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137세대에 141명인데 놀라운 건 신천지 교인 이외의 그 비신천지 교인들은 한 명도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알았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신천지 교인 스스로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소모임 거주지를 같은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포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 주거지 내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활동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지금이라도 이 방역 당국이 소규모 주거 시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과천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파악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또 교인들의 접촉자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병원 내서의 타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부분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서울 백병원에서도 이 확진자가 나와서 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확인도 벌이고 있는데 네. 백병원이 사실 국민안심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심병원을 이용을 할 때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네.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오셨는데 평소에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으셔서 예, 본인이 진료를 받았던 그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됐어요. 예.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신분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부분 그쵸.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보호 또 의료진의 보호 그런 부분들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사실상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 그 확진 환자가 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CTV를 조사해 보니까 환자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고 접촉자와의 과정도 다 확인이 됐고 또 의료진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글러브를 다 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나 환자나 큰 불이익 없이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도 그런 자기 보호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의료진들의 어떤 그 보호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신다면은 네. 사실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보호가 좀 가능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조금 진정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나온 지역을 찾은 분들은 정말 이거 숨기지 말고 말씀하시고 또 본인 신천지 교인이면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진단 검사를 받고요. 그런 조처에 좀 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임신부 확진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 한 8분이 임신부인가 같아요. 근데 확진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거기서 뭐 출산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직 감염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교수님? 일단 그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태반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직 감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수직 감염이 근본적으로 가능치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를 의료진이 면밀히 관찰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태어난 그 이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준다면은 임산부들이 갖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 예. 그런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임신 초기 단계에서도 확진 환자들한테 하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똑같이 임신부에도 하는 겁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태아에게 미치는 약물의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산부인과 전문의들께서 그 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것들을 엄격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임산부에게 약물이 투여가 된다는 점을 다른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료진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생후 4주 된 갓난아기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다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이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도 소아 환자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감염에 대한 우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치가 않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다만 이제 출생 이후에 이제 그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그 신생아를 이제 이 돌보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신생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예. 그런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그 이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좀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렬 차액과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